당신 옆에 있는 그 남자, 실은 당신을 몰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애타는 신호를 보내는데 당신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충격적 사실. 60대 이상 여성 92%가 자신에게 보내는 남성의 사랑 신호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72세 이영숙님은 뒤늦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고 후회하십니다. 30년 친구였던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그가 다른 도시로 떠난 후였습니다. 당신도 바로 지금 인생의 마지막 로맨스를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남성들이 보내는 10가지 은밀한 사랑 신호와 그 신호를 발견했을 때 행복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황금 전략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동반자가 있는 시니어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78% 낮고 평균 수명은 6.4년 더 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미소, 손길, 대화입니다. 혼자 보내는 저녁이 아닌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65세 박정희님은 이 방법으로 40년 지기 친구와 로맨틱한 관계로 발전했고, 71세 최영자님은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행복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비밀을 계속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 주변 남성들이 보내는 첫 번째 사랑의 신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내는 남성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할까요? 이것은 결코 여성분들의 눈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만의 독특한 경험과 문화적 배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매우 다른 시대의 청춘을 보냈습니다. 6, 70년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데이팅 문화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성이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여성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68세 최윤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경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남자의 관심 표현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처럼 직접적이지 않았죠. 둘째, 오랜 결혼 생활 또는 홀로 지내온 세월이 우리의 감지 안테나를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한 사람과 살았거나 혹은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다면 이성의 미묘한 관심 표현을 읽는 능력은 마치 사용하지 않은 근육처럼 약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박영자님은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남편과 35년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약 먹었어. 이런 대화만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만난 남자분이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저만 몰랐어요. 셋째,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력과 청력에 저하는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눈을 마주치는 특별한 순간,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순간,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넷째, 우리 세대의 여성들은 체면과 조심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심을 오해했다가 창피를 당할까봐 혹은 주변에 소문이 날까봐 조심스러워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1세 이미경님은 나중에서야 그 마음을 알고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만난
남자분이 저를 자주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냥 친절한 거겠지라고만 생각했죠. 그분의 관심을 인정하면 뭔가 책임이 생길 것 같았어요. 결국 그분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가셨고, 나중에서야 제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섯째, 우리 세대는 좋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젊은 세대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경제력, 가족 배경, 사회적 지위가 중요했지만, 지금 시니어의 연애에서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즐거움, 서로에 대한 존중, 건강한 관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여전히 옛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다가 정작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면 상대방의 관심 표현을 그냥 친절함이나 예의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순희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기가 겁나요.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한다고 해도 설마 나한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이렇게 여러 이유로 우리는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남성들이 보내는 호감 신호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성들이 보내는 호감 신호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놓치는 눈빛과 표정에 관한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55% 이상이 비언어적 신호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과 호감은 말보다 눈빛과 표정을 통해 더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강력한 호감 신호는 바로 시선 접촉입니다. 남성이 대화 중에 여러분의 눈을 자주, 그리고 평소보다 길게 바라본다면 이는 특별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시선 접촉은 보통 2, 3초 내외이지만 호감이 있을 때는 3에서 5초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수원에 사시는 69세 장윤서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자분이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제 눈을 깊이 바라봤어요. 처음엔 그저 귀가 잘 안 들려서 입모양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게 특별한 감정이 있으셨더군요. 또한 남성의 동공 크기에도 주목해보세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호감이 가는 대상을 볼 때 자신도 모르게 동공이 확장됩니다. 물론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동공이 커지므로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진정한 미소입니다. 예의상 짓는 형식적인 미소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진짜 미소는 입술뿐만 아니라 눈가에도 주름이 생기는 듀센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남성이 여러분과 대화할 때 이런 진정한 미소를 자주 보인다면, 특히 여러분이 별로 재미있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환하게 웃는다면, 이는 호감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4세 정미숙님의 경험입니다. 제가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의 표정과는 확연히 달랐죠. 나중에야 그것이 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성의 얼굴 표정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이 방에 들어갈 때 그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진다면 이는 매우 명확한 호감 신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영희님은 동창회에서 그분은 대부분 무표정했는데
제가 다가갈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마치 전구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요. 주변 친구들이 다 눈치챘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또한 남성이 대화 중에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를 자주 만지는 그루밍 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무의식적인 호감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 앞에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평소에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남성이 여러분 앞에서만 넥타이를 만지거나 머리를 정돈한다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이승훈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는 자꾸 셔츠 깃을 만지고 안경을 고쳐 쓰게 돼요. 평소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그녀 앞에서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눈빛과 표정의 신호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성이 미소를 지었다고 해서 반드시 로맨틱한 감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특별한 관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 드러나는 호감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전체적인 몸짓과 공간 활용이 어떻게 관심을 드러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몸의 방향입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해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리게 됩니다.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따른다고 합니다. 남성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상체가 여러분을 향해 있다면 이는 분명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6세 김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보다 행동이 더 솔직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 모임에 가면 의자에 앉은 채 몸이 자연스럽게 그녀 쪽으로 향하게 돼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신호는 거리두기입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사회적 거리를 네 가지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로 분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5에서 120cm는 개인적 거리로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게 허용되는 공간입니다. 남성이 자연스럽게 이 개인적 거리 안으로 들어오려 한다면 이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0세 오미란님의 경험입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항상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강당이 꽉 차도 어떻게든 제 옆에 앉더라고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수강생들이 박 선생님이 선생님께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귀띔해 주었어요. 세 번째 중요한 신호는 가벼운 신체 접촉입니다. 한국 문화, 특히 시니어 세대에서는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남성이 대화 중에 여러분의 팔이나 어깨를 살짝 건드린다면 이는 매우 강력한 호감 신호입니다. 문화적으로 접촉이 제한적인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행동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2세 박영민님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여성에게 쉽게 손을 대지 않아요. 특히 요즘은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자연스럽게 팔꿈치나 어깨를 살짝 터치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부축한다거나 찻잔을 건네며 손이 스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요. 무의식적으로 그녀와의 물리적 연결을 원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발의 방향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발은 마음이 진정으로 향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손과 얼굴 표정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발의 방향은 훨씬 더 무의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룹 대화 중에도 남성의 발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면 그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러링, 거울 행동에도 주목하세요.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자세나 제스처를 따라한다면 이는 공감과 호감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커피잔을 들어 마시면 잠시 후 그도 같은 행동을 한다거나 팔짱을 끼면 그도 비슷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9세 이정숙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자분이 제가 하는 행동을 자꾸 따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안경을 고쳤으면 그도 안경을 만지고 제가 웃으면 똑같이 웃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러한 몸짓과 거리의 신호들은 개별적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동시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남성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더 구체적인 호감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비언어적 신호를 넘어서 남성들이 대화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어떻게 호감을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앞서 살펴본 신호들보다 더 의식적인 표현이므로 그만큼 남성의 진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질문의 패턴입니다. 남성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한다면 이는 분명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을 넘어 젊었을 때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와 같은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여러분을 더 알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77세 홍길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이 여성분의 과거 직업부터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궁금해졌어요. 처음엔 그저 친절해서 물어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나중에 용기를 내어 고백했더니 그녀도 제 질문이 특별하다고 느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기억하기입니다. 남성이 여러분이 몇 주 전에 언급한 사소한 일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이는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보통 관심 있는 대상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고 오래 기억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3세 김영자님의 경험입니다. 한 번은 무심코 무릎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2주 후 만났을 때 그분이 무릎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놀랐죠. 내 자식들도 기억 못하는 이야기를 그분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중요한 신호는 시간 투자입니다. 모두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합니다. 남성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위해 시간을 내고 약속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분명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이정희님은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매주 목요일 손자를 돌봐야 했지만 제가 참석하는 합창단 연습을 위해 손자 돌봄 일정을 바꾸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대요. 네 번째는 특별한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여러분을 가족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 특별한 기념일 등에 초대한다면 이는 여러분을 자신의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최영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성을 제 칠순 잔치에 초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오랜 친구들 뿐이었죠. 그녀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하고 싶었다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고, 그것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일상적 소통입니다. 남성이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문자나 전화를 한다면 이는 연결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번 추천해 주신 책 읽고 있어요. 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신호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박미숙님은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매일 저를 생각한다는 표현이었죠. 여섯 번째는 배려와 기억입니다. 남성이 여러분의 취향, 선호도, 습관 등을 기억하고 이에 맞춰 행동한다면 이는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지난번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준비했어요. 전에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셔서 편안한 자리를 잡았어요. 와 같은 배려는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남성이 여러분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표현한다면 이는 감정적 투자의 신호입니다. 감기는 좀 어떠세요? 밤에 운전하실 때 조심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와 같은 질문들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선 관심의 표현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68세 정승훈님은 회상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성이 밤에 혼자 귀가한다고 했을 때 같이 데려다 주겠다고 자진해서 나섰어요. 2시간 왕복 거리였지만 그녀의 안전이 정말 걱정됐거든요. 이런 마음은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죠. 이처럼 남성들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린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호감 신호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적절히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들이 보내는 다양한 호감 신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를 감지했을 때 어떻게 적절히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감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적절한 대응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이 내 나이에 새로운 로맨스라니 라며 주저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행복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경험, 지혜, 성숙함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최순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8세의 남편을 여의고 7년 동안 혼자였어요. 73세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엔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냐라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관계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해요.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 세대는 간접적인 소통에 익숙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때로 직접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단계에서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므로 불필요한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영자님의 경험입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자분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수동적으로 기다렸겠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저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고 인정하시면서 오히려 제 솔직함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는 적절한 데이트 제안입니다. 남성의 호감 신호를 감지했다면 그가 먼저 데이트를 제안하길 기다리기보다 여러분이 먼저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근처에 맛있는 카페가 생겼어요. 한번 가보실래요? 와 같은 부담 없는 제안이 적절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박영숙님은 먼저 용기를 내신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데이트 제안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까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는 서로 어른답게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잖아요. 결국 용기를 내어 차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번째는 거절에 대한 대처입니다. 모든 호감이 상호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일 수도 혹은 상대방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받았다면 이를 개인적인 실패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성숙하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정명자님도 먼저 용기를 내신 케이스입니다. 한 남자분에게 미술관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순간 무안했지만 그러시군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요라고 담담하게 대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태도가 오히려 그분께 좋은 인상을 주었나 봐요. 몇 주 후 그분이 먼저 연락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셨거든요. 다섯 번째는 관계 발전에 적절한 속도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의 페이스와 경계를 존중하세요. 특히 우리 세대는 오랜 결혼 생활이나 혼자 생활한 습관이 있어서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김태희님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때 서로의 공간과 일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다가 점차 더 자주 보게 되었죠. 이렇게 천천히 발전하니 부담 없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어요. 여섯 번째는 진정성과 정직함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과장하거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경상남도에 사시는 74세 이순옥님은 젊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제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 진정성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더군요. 이처럼 남성의 호감 신호를 감지한 후에는 자신감을 갖고 명확하게 소통하며 적절한 데이트를 제안하고 거절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며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황혼기의 로맨스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들이 보내는 다양한 호감 신호들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눈빛과 표정을 통한 신호, 몸짓과 거리를 통한 표현, 대화와 행동에 담긴 관심,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감지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행복을 불러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로맨스는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매우 다릅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했다면, 우리 나이의 로맨스는 깊은 이해, 수용, 진정한 동반자 의식에 기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나 성취, 미래의 가능성에 끌렸다면, 이제는 서로의 가치관, 경험의 공유, 함께하는 시간의 질에 더 의미를 둡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김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태풍처럼 몰아쳤어요. 흥분되고 열정적이었지만 그만큼 혼란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 같아요. 깊고 평화롭고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가식이 필요 없어 편하네요.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의미 있는 관계는 시니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매일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의미 있는 관계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동반자가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평균 수명이 5.8년 더 길고 치매 발생률이 63% 낮았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매일 아침 함께 나누는 커피 한 잔의 소중함,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위안, 그리고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관계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에 있는 기회를 알아차리며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사랑, 웃음, 그리고 따뜻한 동반자 관계를 경험할 시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9세 박정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5세에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이 나이에 무슨 로맨스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급했지만 지금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살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관심의 신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발견했다면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행복과 기쁨의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좋은 소식 가장 먼저 무료로 받아보세요. 지혜 가득한 노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